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한 번쯤 숨을 고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 현역가왕 3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생각하던 해외 반응 수준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트로트 예능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붙여준 이름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아시아 음악 시장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서바이벌 IP.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더 노골적입니다. 현역가왕 3. 다음 스텝은 한일 합동 드림 매치로 가는가? 이 질문이 단순한 기대감이나 팬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지금 이 판을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고도 짜릿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에서 관심을 받는다고 하면 기분 좋게 기사 몇 줄 나오는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일본은 왜 지금 이 콘텐츠가 먹히는지를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이 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굴러가는지를 구조로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건 한 시즌 반짝하고 끝나는 방송이 아니라 방송과 OTT와 라이브 공연과 국제 협업까지 이어지는 연쇄 수익 구조를 가진 IP라는 것. 즉, 시청률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팔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반복 소비가 가능한 산업 자산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가장 강한 언어로 말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럼 왜 일본이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느냐?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필연적입니다. 일본 음악 시장은 오랫동안 안전한 감동에 익숙했습니다. 참가자를 보호하고 탈락을 최소화하고 상처 대신 위로를 남기는 구조. 그런데 현역가왕 3는 그 반대입니다. 점수는 공개되고 감정은 끝까지 몰리고 탈락은 즉각적이며 생존과 방출 후보가 무대 위에서 바로 갈립니다. 일본 언론은 이걸 단순한 자극이나 과격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성과 몰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 시청자들이 잊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든다는 거죠. 노래란 무엇인가? 라이브란 무엇인가? 목소리로 승부한다는 건 얼마나 잔인하고 동시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이 질문이 터져 나오면서 현역가왕 3는 일본에서 낯선 트로트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브 서바이벌로 번역되어 들어갔습니다. 번역이 성공하면 시장은 움직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넷플릭스 유통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플랫폼 노출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는 방송 채널보다 OTT가 일상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세 개의 콘텐츠가 같은 선반에 놓집니다. 그 선반에서 현역가왕 3가 아이돌 중심이 아닌 보컬 중심이라는 정체성을 들고 서 있는 순간 경쟁 상대가 달라집니다. 한국 트로트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보컬 콘텐츠와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역가왕 3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서사와 긴장감, 그리고 실시간으로 증명되는 목소리. 일본 언론이 반복적으로 꺼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컬 파워, 라이브 퍼포먼스, 현역의 증명.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은 원래 라이브를 중시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공연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촘촘합니다. 방송에서 반짝 인기로 끝나는 가수보다 티켓을 팔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인물을 귀하게 봅니다. 그러니 현역가왕 3가 일본에서 서바이벌 예능이 아니라 공연 시장으로 이어질 인재 발굴로 읽히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이 계산 끝낸 IP 확장 시나리오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스텝은 한일 합동 드림 매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폭발력이 큰 카드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왜 하필 드림 매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드림 매치는 경쟁과 교류를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정말 좋아하는 형식적 장점이 발생합니다. 방송의 긴장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결말은 축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 즉 대결의 날카로움과 공연의 따뜻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 브랜드를 무대 경험으로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방송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공연은 기억으로 남고 사진으로 남고 팬덤의 생활로 남습니다. 일본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만들어진 서사를 실제 무대로 옮겨라 라는 방향으로 계산이 맞춰집니다. 여기서 드림 매치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특히 한일 합동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국제 행사 느낌을 넘어 일본 내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춥니다. 일본 시청자에게는 한국 프로그램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도 참여하고 응원하는 무대로 체감이 바뀝니다. 이 순간부터 소비는 더 깊어집니다. 심지어 응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 시청에서 투표, 굿즈, 공연, 팬미팅, 컬래버 음원까지 이어지는 확장 루트가 열립니다. 일본이 말하는 IP는 결국 이 루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특히 주목하는 건 이미 일본 시청자들이 현역가왕 포맷에 대한 예습을 끝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한일 가왕전, 그리고 여러 전초전에서 규칙과 심사 기준, 경쟁 강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현역가왕 3는 일본의 낯선 해외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미 이해했고, 기다렸고, 익숙해진 연장선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콘텐츠는 낯설면 확산이 느립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포맷은 번지점프처럼 확 퍼집니다. 그러니 드림매치 같은 확장 이벤트가 붙는 순간 불이 붙은 수대 바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계산하는 두 번째 스텝이 등장합니다. 드림매치가 끝이 아니라 드림매치가 투어 콘서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번의 합동 공연으로 끝내면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리즈로 만들면 브랜드입니다. 일본은 시리즈에 강합니다. 지역별 공연, 시즌별 라인업, 매년 반복되는 페스티벌 구조. 이런 확장 전략이 일본 공연 시장의 강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이름이 방송 타이틀에서 공연 브랜드로 넘어가는 순간 수익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방송은 광고와 플랫폼 계약이 중심이지만 공연은 티켓과 MD, 현장 경험, 팬덤 결집이 중심입니다. 이때부터 IP의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흥분 포인트도 여기입니다. 우리가 봤던 감동이 단지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무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콜라보 확장입니다. 일본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건 방송 이후 곧바로 가능한 산업적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한일 합동 음원, 듀엣 싱글, 무대 클립 기반의 라이브 앨범, 일본어 버전 발매, 일본 작곡가와의 작업, 일본 방송 출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콘서트 게스트 라인업. 이 확장은 단순히 활동이 많아진다가 아닙니다.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은 안정적인 소비 시장과 공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은 고도화된 서바이벌 제작 시스템과 서사 구축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이게 합쳐지면 단순 수출입 관계가 아니라 공동 제작 파트너가 됩니다. 일본이 이 관계를 교류가 아니라 협업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일본이 소름 돋게 정확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리지 아티스트의 존재입니다. 국경을 넘는 도전,
언어와 장르 장벽을 뛰어넘